폭염으로 인해 양식장의 어류가 집단 폐사하는 등 계속된 피해에 경남도가 나섰습니다. 마산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마산 자유무역지역이 제2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재개했습니다. 여름철 보양식 중 으뜸을 자랑하는 바다장어, 국내 생산 70%를 담당하는 통영을 다녀왔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문을 연 청춘 바보몰, 매출이 주춤하자 창원시가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으로 양식어류 폐사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 해역에 적조주의보까지 발령돼 어민들이 울상입니다. 고수온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어류가 적조에 노출될 경우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도가 나섰습니다. 전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적조주의보까지 발령돼 어민과 수산당국의 시름만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한 양식장의 어류는 집단 떼죽음을 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고수온 피해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다 적조까지 덮치니 어민들은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고수온으로 기력이 약해진 양식 어류가 적조에 노출되면 폐사 속도가 훨씬 빨라져 그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멍게가 집단 폐사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집단 폐사로 인해 당장 2017년부터 2018년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남도는 더 이상의 피해를 지켜볼 수 없다며 적조와 고수온에 대한 피해 상황과 방제 활동에 적극 돌입합니다. 90%에서 60%로 확대 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수온 피해에 대하여는 신속한 복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복구 계획을 수립 후 정부 지원을 건의하여 피해 의가의 업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먼저 고수온 현상으로 인한 양식 어류 폐사에 대해선 전 행정력을 동원해 어업인들을 지원할 것이며 폐사한 어류를 통해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민들의 주의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적조에 대해서도 적조 피해 제로를 선언하며 적조 발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하지만 경남도의 이러한 노력에도 어민들이 필요한 대책과 방안은 좀 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폐사와 관련해선 비싼 보험료로 인해 보험을 든 사람은 극소수를 나타내고 있는 등 어민들이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피해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마산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마산 자유무역지역. 외국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구조 고도화 사업까지 중단되며 한때 휘청거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구조 고도화 사업이 재개되고 토종 우수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제2의 도약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때 마산 지역 경제의 한 축을 책임지던 마산 자유무역지역. 급변한 국내의 경제 상황으로 외국 기업들이 떠나며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 마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2012년부터 기존 낡은 공장을 허물고 새로운 표준 공장을 건립하는 구조 고도화 사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새로운 투자 환경 조성으로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 확보 실패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정부와 경남도, 창원시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매칭 사업인 구조 고도화 사업은 국비외 도비와 시비의 분담금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결국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도와 시가 추경을 통해 분담금 지원을 약속하면서 8월부터 공사를 재개해 내년 상반기 사업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또한 노키아 TMC 등 외국 기업이 떠난 자리에 토종 기업들이 입주해 다시 가동을 시작하면서 수출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토종 기업들이 힘을 보태면서 지난해 5억 2,600만 달러를 기록했던 상반기 매출액도 올해는 10% 이상 오른
5억 8,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수출 전진 기지였던 마산 자유무역지역. 차질을 빚던 구조고도화 사업까지 본 궤도에 오르면서 제2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남해안 바다장어. 뛰어난 맛과 영양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 생산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통영을 계속해서 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해안 청정해역으로 조업을 떠나는 장어 통발어선 한 척. 수평선 넘어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자 어민들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기계를 따라 통발들이 올라오고 그 안에선 바다 장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통발에 올라온 장어는 어민들의 손에 의해 쉴 새 없이 수조로 옮겨집니다. 장어 통발어선은 일주일가량 바다에 머물며 조업을 진행합니다. 밤생 작업을 마무리한 어선이 통영의 한 항구로 들어옵니다. 장어의 메카로 불리는 통영은 국내 장어 물량의 80%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장어를 담아 무게를 측정하고 곧바로 차량으로 옮깁니다. 장어는 통영 근해 통발 수협으로 옮겨져 위판되는데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를 끌면서 국내 소비가 활발합니다. 매년 이때쯤 되면 7, 8월 달 되면 장어가 주로 소비가 국내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10월 달 이후는 이제 주로 수출을 일본, 중국 각 이제 동남아시아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고 또 그 계획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름철 연안에서 잡는 갯장어와 달리 바다장어는 근해에서 조업하기 때문에 사계절 맛볼 수 있습니다. 장어는 햇뿐만 아니라 장어구이, 장어탕 등 다양한 음식으로 만들어져 손님상에 전달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어 요리는 까다로운 미식가들의 입맛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습니다. 진짜 끝내줍니다. 남자들을 위한 스테미너 음식만으로 널리 알려진 바다장어. 편견을 깨고 아이들의 성장 발육과 여성들의 피부 건강에도 뛰어난 효능이 알려진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통영 대표 음식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부림시장 청춘바보몰과 창작공예촌 마중물 시설 기능 강화를 위해 TF팀을 꾸려 지원에 나섭니다. 이에 TF팀은 청춘바보몰의 경우는 바보몰 자체 교양 마련과 주변 식당가와 음식 가격 수준 유지,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설 방침이며 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을 대폭 수정하고 다양한 음식 메뉴 개발 등에 나섭니다. 시는 앞으로도 개장 초기에 반해 주춤한 매출을 상승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부림시장 청춘바보몰이 창원을 대표하는 먹거리와 볼거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창원시는 2016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시민들의 북한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미래지향적인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안보 사진 전시회를 창원시청 민원실에서 이달 말까지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6.25 전쟁 당시의 상황과 피난 생활, 천안함과 연평해전 포격 등 북한이 휴전 이후에도 끊임없이 도발한 각종 테러와 도발 행위 등을 담은 호국 안보를 사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6.25 전쟁의 처참함과 우리 민족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물론 안보의식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사회 전반의 헌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을지훈련 첫날인 11일 군청 정문 앞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응급 혈액 부족 전시 상황을 가정한 혈액 공급 헌혈 훈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공무원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헌혈 참가자들에게는 헌혈 검사와 함께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했으며 인증 신청자에 한해 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를 통한 봉사 시간이 인정됩니다. 한편 군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 헌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과 조선업 구조 조정에 따른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도내 구인 구직자들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16 경남 중부권 채용 박람회가 오는 9월 6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참가 기업으로는 창원시 소재 주식회사 경남은행과 주식회사 센트랄, 신성 델타테크 주식회사 이외에도 넥센타이어 주식회사 창녕공장과 주식회사 휴롬 등 중부권 지역의 총 234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취업 희망자는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기업과 기업별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코자 하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등을 지참해 현장 면접과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디카시 발원지인 고성에서 제9회 경남 고성 국제 디카시 페스티벌이 지난 20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고성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디카시는 지난 2004년 고성에서 처음 시작돼 전국 문예운동으로 확산시켜 지금은 문학의 한 장르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번 페스티벌은 제2회 디카시 작품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개최됐으며 김학로 시인의 기린과 기를 결합해 표현한 기르의 꿈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 이번 페스티벌과 함께 제1회 한중대학생 디카시 교류전도 함께 진행되면서 중국 정주경 공업대학교 학생들이 쓴 디카시를 포함해 기성 시인들의 찬조와 출품한 작품도 함께 볼 수 있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이장협의회는 22일 고성군청에서 최평호 군수와 강일석 지회장, 읍면 이장협의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정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례에서는 폭염을 대비한 행동 요령을 비롯해 가뭄 대비 행동 요령,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 등 군정 홍보 사항 및 협조 사항이 전달됐습니다. 이날 최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읍면 이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강일석 지회장은 폭염과 가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장들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창원시 마산소방서는 9월 추석을 앞두고 고속버스 터미널과 마산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방시설과 비상문 등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집중 점검해 안전한 명절 보내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거제시는 10월부터 경관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합심의위원회로 전환해 시행합니다. 이번 통합으로 경관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체계적인 행정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통영공설과 사량대항 해수욕장 등의 운영을 22일부터 일제히 폐장합니다. 올 여름 통영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지난해에 비해 50% 증가한 3만 1,000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시는 무더운 날씨와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의 일환으로 예찰 방제단을 모집합니다. 방제단은 솔수염 하늘소가 월동에 들어가는 가을부터 다음해 봄까지 활동하게 되며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이 전국 80개 기초단체 중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수거사업 평가는 해양수산부가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의 집행 효과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평가제도로 수거사업 종류의 다양성과 수거량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창원시립 마산박물관이 제30기 어린이박물관학교 하반기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멋이 담긴 전통 의복 이야기를 주제로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의복에 대해 알아갈 예정이며 신청은 9월 6일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2일 통영시 욕지도 부근 해상에서
기울어진 원목 운반선에 있던 선원을 긴급 구조했습니다. 통영해견은 이병 사고로 원목이 떨어지면서 표류하고 있다며 욕지도 남방 40해리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안전항해를 당부했습니다. 고성군 거류면과 거류면 동부농협은 지난 20일 관내 농가에 용수 380여 톤을 보급했습니다. 거류면은 계속된 폭염으로 가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가뭄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는 형동 옥동마을부터 동전터널 입구 구간에 9월까지 LED 가로등을 설치합니다. 이 구간은 매년 교통량 증가로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던 곳으로 이번 사업으로 야간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K 경남은행은 광복 71주년과 을지 연습 기간을 맞아 오는 24일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본점에서 태극기 사진 전시회를 엽니다. 이번 전시는 시대별 태극기 사진과 역사를 소개하는 안내판을 함께 전시해 우리 역사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재승당부터 문어포 마을 등 14개 마을에 한산대첩 역사마을 5개 탐방 코스를 완공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한산대첩의 역사를 간직한 곳을 스토리텔링화한 것으로 역사 해설판과 벽화 등을 조성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자원봉사센터는 녹색 생활실천 홍보를 위해 지난 20일 친환경 EM세제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제가 일으키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됐으며 친환경 EM세제에 대한 교육과 만들기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 2동은 22일 시외버스 터미널 일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거리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창원시 출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비롯해 젊은 세대들의 출산 문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남도는 거가대로 개통에 따라 폐쇄됐던 옥포항의 기능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옥포항 친수시설 조성공사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옥포항은 휴게시설과 야간 경관시설 등을 갖췄으며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해 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